안녕하세요. 건축 관련 다이어그램을 알려주는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가 많죠? 드디어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점점 세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건축적으로도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혹은 미학적인 관점에서 오징어 게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징어 게임의 시그니처 다이어그램. 오징어 게임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주는 이 명함에도 이런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잘 보면 정삼각형, 정사각형과 같은 모든 길이가 일정한 그런 정형화된 도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가 같은 정형화된 도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징어 게임의 기본 모토인 평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게임 진행자들의 마스크를 보면 계급이 있습니다. 마스크의 도형을 보면 기하학에 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분이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황동혁 감독은 이 캐릭터의 계층이 개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미는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고 평생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 부지런히 보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마트와 같은 침대 배열입니다. 게임을 참가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마치 제품처럼 배치한 침대 배열이 나옵니다. 이런 침대 배열을 보면 게임 진행자들이 참가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가 나옵니다. 마치 마트나 백화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참가자들을 제품처럼 대하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쾌적함보다 효율성을 극대화한 배치가 나오죠. 그리고 침대 뒤편에 숨겨져 있는 픽토그램들이 나오는데 이 그림들은 앞으로 할 게임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 때문에 안 보이지만 점점 참가자들이 죽으면서 앞으로의 게임을 표현한 벽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애셔의 상대성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미로처럼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나오죠. 20세기를 대표하는 네덜란드 판화가이자 드로잉, 화가, 그래픽 디자이너인 애셔가 있습니다. 애셔의 그림을 보면 현실 같지만 자세히 보면 가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현실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작품을 만드는 초현실주의 작가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성, 폭포, 그리는 손 등등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화려하고도 혼란스러운 파스텔 색상의 계단입니다. 이 장면은 애셔의 상대성이란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상대성 작품은 중력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장면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형태가 모두 동일합니다. 얼굴에 어떤 표정도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규칙과 루틴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로 같은 계단을 통해 앞으로 게임이 심리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네 번째로 리카르도 보필의 라 무랄라 로자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면서 해외에서는 스페인에 있는 라 무랄라 로자라는 이 아파트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화려한 계단과 유사한 공간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죠. 리카르도 보필이라는 건축가가 1968년에 설계했고 이것이 1973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각진 요새 모양의 그 외관을 자랑하면서 짙은 분홍색, 파란색 등등 강렬한 색채가 특징이죠. 여기서 붉은색이 특징이라 레드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색채가 있고 빨간색은 풍경과 대비를 강조를 했고 파란색, 보라색 등은 하늘과 바다의 효과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굉장히 큰 놀이터입니다. 오징어 게임 두 번째 장소로 큰 놀이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를 가면 키가 작기 때문에 놀이터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어른이 보아도 굉장히 큰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로스차일드 초현실 무도회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보면 돈이 많은 VIP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특이한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이 가면을 보면 로스차일드의 무도회가 생각이 납니다. 1972년 즈음에 프랑스 페리에르 성에서 로스차일드가가 파티를 열게 됩니다. 돈과 건세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예술적인 취향을 과시하면서 초현실적인 가면을 쓰고 파티를 참가했던 모습에서 차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7번째로 삼각형 테이블 주디 시카고의 디너 파티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 3명이 남았을 때 최후의 만찬처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삼각형 테이블에서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디 시카고의 디너 파티라는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자 미술가들만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잊혀진 여성 미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삼각형 3개의 꼭지점은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평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삼각형은 3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평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주된 모토도 평등입니다. 제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디너 파티라는 작품을 보시면 한 변에 13개의 작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여성 예술가를 기리기 위해 예수와 12인의 제자를 뜻하는 마지막 만찬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 이후로 여성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을 이해하는데 좋은 건축적인 이야기 혹은 미학적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일상에서나 미디어에서 건축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날이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